네, 박소연의 이슈 픽업으로 바통 받아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OMC 얘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FOMC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떤 그림이 또 펼쳐지게 될까요? 공격적인 긴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물가지수가 정말 엉망입니다.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간밤 나왔고 CPI에 못지않게 PPI도 1년 전보다 10.8% 상승. 사상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수준에 근접해 있는 그런 P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연준의 인플레 잡기는 더 공격적으로 이뤄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 FOMC에서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페드워치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99%가 넘어가는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있기도 했고, 그러면 6월은 그렇다 치는데 7월 FOMC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7월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페드워치 그 설문조사 결과 88%가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6월 0.75%포인트, 7월 0.75%포인트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는 이제 역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난 13일에 코스피가 폭락을 하면서 3% 넘게 빠지면서 이때 반대매매 계좌가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우리는 주식 결제일이 D+2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이 반대매매가 발동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 반대매매 물량이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아직도 21조 원에 달하고 있는 현재이고요. 이런 가운데 6개 주요 증권사 반대매매 계좌는 지난달 초반만 하더라도 2,000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6,000개가 넘어가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참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참 힘든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더더욱 힘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와 실적의 괴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 2분기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5조 원이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4조 원 안팎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신저가,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도 또 빠지면서 3일 연속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오만전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없다면 V자 반등은 어렵다. 이거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위험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새로운 자산을 새로 투자를 한다는 거 이거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지금 코스피 바닥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BK 쪽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공격적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준다면 그동안은 연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이러면서 공포에 휩싸였지만 앞으로 계획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만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그래도 시장은 변동성은 덜어지면서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약세장 가운데서도 랠리는 나오기 마련이다 라면서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접목시켰을 때 한 저점 대비 10에서 15%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여럿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코스피 여기 밴드 안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최하단이 2,380대
여기를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만 보더라도 또 끔찍하네요. 그렇죠? 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은 늘 계속됩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만한 쪽은 없는지 또 오늘 밤 있을 FOMC 이벤트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현 구간 진단해보고 또 유망 업종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까 투자자들은 또 고민을 합니다. 간밤 뉴욕장은 그걸 기다리면서 또 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시장은 또 그렇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빠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요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 너무나 힘든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하락의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두 가지 점이 가장 이제 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매수 주체가 없어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수급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거고 담보 비율이라든지 반대 매매라든지 이러한 이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물량을 없애는 데가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 6월달 만기가 사실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확고하게 하락 베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적인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수급적인 요인도 워낙 많은 부분 지금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TS 관련돼서도 오늘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 관련돼서 이제 도미노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이브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이브가 속해 있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은 엔터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ETF 관련돼서도 매도가 한꺼번에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이제 매도 현상이 추가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게 되면서 오늘의 이러한 사실상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지수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상 지금 많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파생 쪽에서 사실상 들어 올려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와 같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시고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오늘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을 잘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거 참 속 터지는 요즘을 바라보는데 이게 매일매일이 자꾸 밀리니까 정말 이제는 그냥 이런 얘기밖에 이런 소리밖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요. 어쨌거나 이제 반대 매매 계좌가 속출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또 떨어지면 또 이제 오늘이 발단이 돼서 더 많은 반대 매매 계좌가 또 이제 쏟아져 나올 거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오늘 밤 사이에 대형 이벤트가 있기는 하니까요. 그 결과를 또 보기는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달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7월도 못지않게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어떨 거라고 좀 내다보세요? 사실 금리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차라리 75bp가 먼저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75bp가 나오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어필이 잘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차라리 50bp를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우리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것이 짧고 굵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일 FOMC 회의에 75bp 인상 확률이 90%가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금리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이 연준이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경기 관련돼서도 경기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더욱더 치중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지금은 이번 에너지 때문에 좀 더 올라간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에너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또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내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뭐 결정이 되면 진짜 세긴 세요. 그동안 이제 한 달 전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뭐 시장 이야기를 뭐 했을 때만 하더라도 QT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빅스텝 0.5bp 0.5%포인트 올리더라도 이게 0.75%포인트 올리는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QT와 함께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그걸 각오하고 시장은 또 많이 밀리긴 했어서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봐야 되겠어요. 과장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도 정말 천장무릎 치솟고 있는 환율이 또 걱정이네요. 지금 현재 원달러가 1292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250원대 뚫고 나니까 그냥 막 올라서다가 또 조금 진정되나 했다가 또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1,300원 수준도 이제 뭐 열려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한 번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상대적인 속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75bp, 75bp라는 공격적인 인상에 대해서도 일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주가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달러 인덱스에도 투영이 된 것 같은데 만약 내일 75bp에 대한 공격적인 호키시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는 뭐 예상했던 범위 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되게 되면 가장 안전한 자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면서 그것이 달러가 사실상 올라가게 되는 구조인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 되게 되면은 ECB에서도 또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이 15%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는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유럽에 대한 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만약에 ECB가 이 더욱더 강력한 뭐 통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는 약해지게 될 거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강세도 일부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 환율이 그냥 단순하게 미국 금리 올리면 달러 올라가고 미국 금리 올리면 달러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은 시장이 오로지 한 점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은 더 이러한 과도한 점이 점차 완화가 되게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연결고리를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변수들은 너무나 많아서요.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하나만 보고
이것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말씀하셨는데요. 7월에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거의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코멘트를 최근 보여줬고 이제 인상 폭이나 속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지 우리 또 챙겨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만 FOMC 끝난다고 다 끝이 아니죠. 그것도 과장님 조금 요것도 한번 보죠. 한국은행 금통위 말입니다. 우리 금리 수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어쨌거나 미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한은 총재는 그랬어요.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올릴 정도의 경제 상황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하지만 넉넉히 볼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번 달은 없습니다만 다가오는 회의에서는 계속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큰 폭의 인상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미국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금통위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보단 조금 더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국내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리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국내 금리보다도 더욱더 국내 시장에서 방향성이 좌지우지가 되는 건 결국은 우리의 수급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욱더 강하잖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외국인들의 방향성 턴어라운드가 어느 지점에서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점이 사실상 악재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데 생각보다 악재는 모든 것이 악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생각보다 별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공포에 파묻히셔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참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바닥이 아니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덜어내야 하나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그래도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두신 분은 사야 돼. 뭘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두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월요일날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네. 시장 많이 빠지면서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본 거였는데 누군가에게 블랙 먼데이는 누군가에게 블랙 프라이데이다. 라는 이런 글귀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 상황 그리고 나의 현금 보유 비중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남들이 너무나 힘든 구간이 나에게는 정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네. 매입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현금 보유 비중 늘려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어차피 늘려봤자 못 사요. 밑에 내려가봤자 2200 가면 그때 가서는 또 2000 내려간다는 말이 또 나올 거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 한 해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반등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서 조금씩 매입해가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졌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총알을 그냥 냈다 쏟았습니다. 이 정도면 싸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6만 4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5만 원대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 송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식 한 달, 두 달 할 거 아니고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으로 지금 정도면 계속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라는 시각을 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현금 비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거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유망 업종 주신다면 어떤 거 보시겠어요? 먼저 PCB 업종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PCB 업종이 좀 강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수를 할 때에는 오늘과 같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셨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PCB 업종 같은 경우에 외사에서 이제 업종 관련돼서 수익성이 훼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조정폭이 생각보다 컸어요. 섹터 자체가. 네. 그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일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근래 국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PCB 업체들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글로벌 대비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실적의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부 업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이런 실적에 대한 성장이 귀해지는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됐을 때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해당되는 종목으로 제시가 되는 게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 올해 실적 전망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체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PCB 기판 관련한 종목 가운데 이스페타시스 우리가 그래도 목표가 어느 정도 뭐 어디까지 좀 올라보면 괜찮을지 한번 그래도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뭐 지금은 사실 뭐 네. 많이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8,000원 부분까지 이게 사실 그 전에 올라갔던 부분이 공장증설 얘기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8,000원까지 일단은 한번 보시면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상황이니 이스페타시스 한 8,000원 구간선까지는 한번 보자. 네, 첫 번째 괜찮은 업종 가운데 탑픽으로 이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과장님? 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어느 쪽이 그래도 매력 있어 보입니까? 이거는 조금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좀 네. 엔터도 은근히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하고 오늘 있어요. 대형 악재가 떴지만 네. 그래도 한번 볼까요? 예, 뭐 어떤 의미에서요? 대형 악재가 뜨게 되면서 엔터 업계의 1위 업체가 지금 하락폭이 크죠. 하락폭이 크게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위 업체가 실적이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따라서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다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주장은 1위의 업체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2, 3위의 업체들이 이를 기회를 틈타서 세력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더욱더 강해질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리는 있어 보여요. 팬덤 이 산업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기틀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자 아이돌의 절대 강자였던 BTS가 일부 이제 활동 잠정 중단에 나오게 되면서 그 다른 이제 남자 아이돌에 대해서 팬덤이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S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23%가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확실히 두 번째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가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SM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돈투어 관련돼서 NCT라든지 보아 그리고 슈퍼주니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스케줄이 잡히고 있고요.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미니 앨범이 벌써 선주문이 150만 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실적이 2분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자 목적을 얼마 전에 바꿨어요.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꾸게 되게 되면서 조금 더 연기금이 많은 이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엔터 업계가 지금 오늘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관련돼서는 그래도 탑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의 단체 활동 중단이 팬덤 시장 축소가 아니라 대체제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아미들은 무슨 소리냐 절대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죠. 예, 물론 그러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냉정하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그림을 또 그려봅니다. SM이 그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또 다양한 다른 이 이슈들도 있어요. SM을 우리는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한타증권 송태훈 과장과 함께 오늘 또 말씀 나눠봤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